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올여름 더위가 거의 역대급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시청자님들도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지금 날씨가 워낙 좀 이렇게 더워지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요것도 투자 아이디어를 잠깐 생각해 보면 올여름이 2018년도 이때 수준이라 그래요. 지금 아직까지 여름 수혜주들 이런 것들 안 움직이고 있죠.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안 움직였을 때 오르고 난 다음에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아직 안 움직였을 때 이런 구간에서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종목별로 좀 이렇게 옥석은 가려야 되겠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자, 지금 오늘 시장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죠. 지난주에 엄청 서운한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1.74%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56% 상승 마감했는데 요거는 지난주 금요일 5월 말일 날 종가 무렵에 좀 리밸런싱이 있었죠. 코스피 시장 쪽으로는 동시효과 때 한 5천억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코스닥 시장 쪽으로는 한 2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상반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제자리 원위치해 놓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쪽은 미리 알고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동해 그 포항 앞바다 영일만 쪽에 그 가스전 관련해 갖고 이쪽에 시추를 허가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가스전이 대략 한 2200조 규모, 그 정도 규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런 부분들은 전에도 우리 가스전 시추 관련되는 그런 내용도 있었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올랐을 때 쫓아가는 것보다는 종목별로 좀 이렇게 조정받는다거나 쉬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팩트 체크를 좀 제대로 해보고 들어가시는 게 현명한 투자자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양선을 뽑았는데 꼭 지켜줘야 될 자리, 양선이 필요한 자리, 그런 자리에서 양선을 뽑아내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6월 초니까 5월 달까지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저는 매달 그리고 매일도 마찬가지고요. 장 끝나면 파생시장 수급들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옵션도 나름대로 다 정리하고요. 그다음 매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요거도 그 위에 것도 있는데 제가 2023년도 1월 달부터 있는 수급을 좀 캡처해 놨는데요. 자, 코스피 시장 쪽에서 보게 되면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샀죠. 자,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2조 9천억, 2조 9천억. 그래, 1년 동안, 작년에 1년 동안 8조 5천억을 샀고요. 올해 1월 달에 3조 4천억, 2월 달에 7조 8천억, 4조 4천억, 3조 3천억.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5월 달에요. 요게 좀 매도로 바뀌었어요. 한 1조 3,300억 정도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은 여기서, 요거는 4월 달에 먼저 선물 시장에서는 좀 먼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4월 달에 한 4조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그러면서 5월 달에 현물 시장에서 매도가 나왔고 자, 5월 달에는 외국인들 한 2,300억 정도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 같은 경우는 이때 연초보다는 조금 안 좋아졌다. 요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현물 시장에 매매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겠지만요. 선물 옵션 파생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파생 매매하시는 분들을 봐도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감으로 차트 하나 보고 감으로 이렇게 매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정말로 저분 같은 경우는 진짜로 좀 있으면 깡통 나겠다. 파생 같은 경우는 깡통 잘 나죠. 깡통 진짜 잘 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도 파생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 정도의 그 시장에 성의는 있어야 됩니다. 자, 보면 대체로 외국인들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콜풋 전부 다 매도로 이렇게 풀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제가 만기주 차트를 이렇게 좀 해놨는데요. 만기일날 이렇게 양선이 나오는 거의 특색들, 수급의 특색들, 이런 것들, 이런 거 정리를 막 하다 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파생시장, 선물옵션 쪽에서 투자를 하는데
뭐 투자는 아니라 뭐 선물 옵션은 매매라고 봐야죠.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매일매일 파생하시는 분들은 파생 수급 정리해 보시고요. 자, 지금 일단 지금 이렇게 수급 상황이 조금 5월 달에 악화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수급은 5월 달에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었죠. 자, 요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다시 짚어보겠지만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수급이 조금 연결이 돼야지 또 이 수급이 약간 좀 외국인 매도 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또 한 차례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요 수급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수급 상황이 조금 지금 월별로 와서는 조금 신경 쓰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코스피 시장 차트를 먼저 10분 봉을 보게 되면요.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죠. 지난주에 이게 좀 너무 많이 눌러놨어요. 그래서 오늘 갭으로 떠서 시작해서 이런 모습, 이런 궤적을 그렸는데 오후장에 이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1조 4천억 정도 그 정도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장 되니까 좀 쭉 딸려 올라가니까 거기서 또 차익 실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이 현물 시장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수급, 이게 전부다. 이렇게까지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봉 보시게 되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자, 지금은 120선에서 지지가 꼭 필요한 자리, 그 자리에서 조금 지지를 받은 모습인데 오늘 양선을 뽑았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좀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쓰인다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62평선을 돌파해 줘야 됩니다. 돌파하고 그 위에서 좀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자, 그렇게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수급이 좀 선물 시장이나 현물 시장도 마찬가지죠. 개선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여기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면요. 그거는 이 62평선 자체가 지금 살아있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꺾이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쪽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쪽에서도 60선 깼는데 이때는 시장 반등 나올 겁니다. 이렇게 두말란하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60선이 살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쉽게 꺾이지 않을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여기서 조금 강하게 탄력 있게 올라와서 62평선에서 좀 안착을 못 해주면 이 평선 자체가 60선 자체가 아래로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양선을 강하게 뽑은 거는 외국인들 수급 때문입니다.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한 1,800억 정도 매수했었죠. 참 지난주에 어지간히 팔아댔습니다. 그리고 그전엔 조금 순매수였는데 지난주 주 후반에 들면서 매도가 이렇게 늘면서 아까 전체 수급 보여드렸듯이 외국인들은 매도로 바뀐 거고요. 자, 이거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이렇게 판 거 치고는 오늘 1,890억 매수는 약간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거보다는 수급이 좀 더 좋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선물 시장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외국인들 5,800억 정도 선물 시장에서는 순매수했죠. 자, 그러면서 밀렸으니까 자, 요거는 오늘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양선 좀 뽑을 수 있겠다. 오늘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거는 금요일 날 외국인들 수급을 봤으면 좀 미리 조금 캐치를 할 수 있었을 거고요. 자, 근데 지금 오늘도 8천억 정도 매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장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조 4천억 정도를 매수했었어요. 1시 정도에. 그리고 이 수급의 교란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여러분들 장 시작하기 전에 선물 시장은 8시 45분에 시작하죠. 9시까지 수급을 보게 되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000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자, 그거 페이크였죠. 속임수였습니다. 그렇게 매도를 막 하면서 그렇게 해놓고 장 딱 시작하니까 매수를 해서 오전에 1조 4천억까지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중에 1조 5천억을 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쭉 올라가니까 1조 5천억 가까이 됐었으니까 한 7천억 가까이는 또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외국인들 지금 트레이딩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8천억 정도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 또 좀 다행스러운 거는 이런 거죠.
옵션 쪽에서 보시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만기부터, 예, 만기, 5월 만기 끝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한 18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지난주 말까지. 근데 요게 다행히 87억 정도 오늘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나마 좀 줄어졌어요. 그나마 좀 줄어졌기 때문에 다행인데, 여기서 또다시 외국인들의 콜옵션 매도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면 또 변동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보시고 수급 상황을 좀 잘 살펴보세요. 수급 상황 좀 잘 살펴보시고, 수급이 이 파생 시장에서 수급이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 싶으면 그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코스닥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런 모습이죠.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여기 좀 지지를 받을 만한 그런 자리가 맞긴 맞았었죠. 자, 여기 전저점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금요일 날 장중에 그렇게 좀 빠졌다가 양산이 나는 모습이었으니까, 자, 요거도 지금 지지받을 자리에선 지지받아줬는데요. 위에서 보시게 되면 이 22평선이죠. 요 빨간 선은 22평선이 좀 아래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거 22평선이 있는 자리는 850포인트 정도인데, 저거를 빨리 돌파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스닥 시장 내에서 이 같은 업종 내에서도 지금 차별화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반도체 섹터에서 뭐 SFT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괜찮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장 초반에 두 자릿수 이상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동일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으냐. 쫓아가면 당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또, 22평선이 있는 자리, 850포인트 약간 위에 있습니다. 거기서 강하게 돌파가 못 나오고 조금 거기서 민기적거리는 모습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종목별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걸 조금 차익 실현해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전략이 좋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좋은 섹터들도 있었고요. 자, 대부분이 괜찮은 섹터였죠. 가스전이 갑자기, 가스전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피팅 주식들, 이런 것들도 좋았고,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쪽, 이런 쪽도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아스코 지금, 내일까지죠, 아스코가. 내일까지, 미국에서 아스코라는 행사가 열리고, 그 다음에 바이오 USA 행사가 있죠. 자, 요런 두 가지 모멘텀들, 요런 것들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는데, 저는 올해는 제약바이오 쪽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준이 7월 달에 금리를 낮출 걸로 보고 있어요. 왜? 그게 대선에 유리할 테니까. 그리고 파월 의장은 이 정치 외압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굳건하게 버티는 성향이 아니라, 제가 아는 한 파월 의장은 외압에 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9월달 정도면 금리 인하를 한번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 성장주 섹터들, 이런 쪽으로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 날이었어요. 목요일 날 어떤 분이 이날이었죠. 제약바이오 주식 다른 거를 들고 조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냥 제약바이오 쪽이면 정리하고 유한양행으로 그냥 갈아타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기대감만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기대감도 근데 기대감 나름입니다. 현실 속에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대감은 투자를 해도 돼요. 하지만 확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렉나자죠. 요게 8월 달이나 10월 달 정도에 아마 FDA의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렉나자라는 게 폐암 치료제죠.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승인받아서 지금 1차 치료제로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는 요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건강보험에 등재가 안 되니까 우리 약 그냥 환자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제공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또 그렇게 했고. 자,
자, 그래서 뭐 저는 이런 기업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건강보험에 등재가 됐죠. 그것만 하더라도 매출 증가 요인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8월 달이나 10월 달 정도에 FDA의 승인을 득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쫓아가면 안 되죠. 자,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때 오전에 뭐 거의 한 18% 정도 이 정도 올라왔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신기한 게 여기서도 쫓아가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만큼 올라간 거겠죠.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현명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현명한 투자자란 쫓아가지 말고 쫓아서 사고 싶더라도 잠깐 좀 참으면 충분히 더 싼 가격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계속 좀 노려보시면 좋겠다 싶은 종목이고요. 자, 또 하나 종목 말씀드리면 이건 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좀 손나가기가 조금 그럴 거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도 지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은 사모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의 지금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발의돼서 지금 하원에 통과돼 있는 그런 상태죠. 이 생물보안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쟁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국의 우시바이오. 이쪽이 지금 바이오 USA에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뭐 삐졌는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야 나가지 마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USA에도 참석을 안 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올해 1, 2, 3공장 전부 다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공장까지 풀가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생산 능력은 60만 4천 리터로 압도적인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자, 실적 부분들은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 잘 노려보시고요. 제가 오늘 저녁에 야인시대에서는 뭐 이런 종목 말고 엄청난 성장성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따가 저녁에 야인시대도 잘 좀 봐주시고요. 다음은 방산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LIG넥스원을 좀 볼 텐데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디까지 갈까요?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무기, 그걸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본토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는 또 방방 뛰죠. 뭐 전술핵을 쓰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동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뭐 거의 막바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분석가들에 따라서는 오래 갈 거야, 길게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쨌거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과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훨씬 커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은 2022년도보다 줄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우리나라 내부 사정 때문에 줄어든 거죠. 자, 근데 수출하는 국가는 2배가 늘었습니다. 재작년에 4개국이었는데 작년에 8개국으로 늘어났어요. 자, 이거는 점점 진출하는 데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LIG넥스원 한 2가지 정도 모멘텀 있어요. 2가지 정도. 첫 번째는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관련되는 내용이 있죠. 이 고스트 로보틱스는 이 로봇 사족 보행 로봇에다가 총 단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군용으로 미국 국방부에 납품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LIG넥스원이 만약에 6월 말 정도에 완료를 한다 그래요. 그게 이상 없이 완료가 되게 되면 미국 시장에 방산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가 결론이 나오죠. 또 한 가지 모멘텀. 7월 달에 림팩 군사훈련이 있습니다. 요거는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들, 그런 국가들이 모여서 하는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이에요. 자, 여기서 이 LIG넥스원의 비궁은 대한미사일이에요. 뭐 이거 공중에서도 비행기에서도 쏠 수 있고 땅에서도 쏠 수 있고 배에서도 쏠 수 있는 건데 요거는 큰 배 요런 거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속정들 요런 것들을 대상으로 한 미사일인데요. 요거 실사격이 있을 겁니다. 림팩 군사훈련에서. 요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현재 미국하고 비궁 수출이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무기 체계는 조그만 거 고속정을 잡으려고 하더라도 이만한 미사일을 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 한국 뭐 저거 비공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저거 그냥 사다 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검증은 끝난 상태고요. 7월 달에 실사격을 해서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아마 미국 수출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조정 잘 받고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차분하게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한국항공우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또 요것도 추천을 드려서 아마 5월 28일 날 2차 목표가 그때 59,000원 드렸으니까 2차 목표가 도달한 것 같은데요. 오늘 저녁에 또 리뷰를 해드려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리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 한국항공우주는 전투기나 뭐 그런 거 날아다니는 거 그런 거 주로 만드는 기업이죠. 자, KF-21 저 4.5세대 차세대 전투기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계속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이라크 쪽에서 우리나라 수리온 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수리온 헬기는 한국항공우주에서 만든 겁니다. 지금 뭐 거의 막바지 단계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헬기 수출 지금 조율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 때문에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내년이나 뭐 그때쯤 되면 어쩌면요. 미국의 해군에서 사용하는 그 군용기 입찰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아직 일정이 안 나왔으니까 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도요. 거기에 FA-50이 그쪽에 또 참여를 할 예정이에요. 로키드 마틴하고 컨소시엄을 이렇게 형성해서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되게 된다라면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자, 실적들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항상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얘기 몇 마디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증시는 지금 변동성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방향성은 우상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앨런 장관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걸 잘 분석해보면 미국 증시에 대한 답은 나온다라는 생각이에요. 계속해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시점에서 한 2, 3년 정도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한 올해 말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과거의 움직임도 그랬고요. 그리고 앨런 장관의 행보도 그렇고 미국 증시는 우상향 한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빠르게 62평선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돌파를 하고 그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62평선이 꺾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변동성 이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저항선을 돌파하면 그냥 괜찮아요.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보시고 지금 뭐 저항선 근처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이걸 62평선을 강하게 돌파를 못할 시 저항선 돌파 실패 시에는 어느 정도 현금 확보 흐름 전략을 권유해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장중에 수급하고 뭐 캔들 차트 이런 것들 좀 봐가면서 판단하시면 될 거고요. 자, 저항선 돌파 시에는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